호텔 연회장 앞 황금색 샹들리에 아래 다리미 고모. 준이의 목소리가 울리고 시간이 찢겨나갔다. 사람들 웃음소리는 멀어지고 공지혁의 머릿속엔 한 문장만 또렷이 떠올랐다. 애엄마도 남의 아내도 아니라는 거잖아. 숨이 턱 막혔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튀어나온 건 해방감이 아니라 더 묵직한 배신감이었다. 나만 몰랐어? 이 네 사람 중에 나만 바보였던 거야? 다림은 당황해서 준이의 입을 막으려다 말고 얼어붙었다. 선우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준을 안아 올렸다. 준아, 너무 크게 말했네. 사람 많잖아. 지역의 눈이 다림에 떨리는 손끝에 꽂혔다. 두 사람의 이상한 침묵. 그 틈을 가르듯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공지영님, 유하영님 약혼식 입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스태프의 말에 지역은 고개를 돌렸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척 차갑게 미소를 걸어 올렸다. 가시죠, 팀장님. 다림의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뒤에서 날아왔다. 그 한마디에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은 솟았다. 이제 아는 거야. 고다림 씨 당신이 나한테 뭘 한 건지.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화려한 꽃장식, 피아노 연주, 박수 소리.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된 무대였다. 사회자의 멘트가 밝게 울린다. 오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하영은 드레스를 살짝 움켜쥔 손을 숨기며 지역의 옆에 섰다. 그녀는 눈치가 빨랐다. 지금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오빠, 속삭이듯 부르는 소리. 지역은 객석 쪽을 향한 채 시선만 겨우 그녀에게로 내려보냈다. 지금 알았죠? 그거 무슨 소리야? 다림씨, 애엄마 아닌 거 준이 엄마도 아니고 선우 오빠랑도 안 묶여 있는 거. 지역의 동공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하영은 씩 웃었다. 이 상황이 웃겨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웃음이 먼저 새어나오는 그런 얼굴로. 그래도 이 약혼할 거야? 그쪽 사람들도 우리 집안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대답 대신 지역의 턱이 살짝 굳었다. 마이크를 든 사회자가 밝게 소리친다. 그럼 이제 양가 어머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회장 부인이 일어나려는 순간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어머님, 어머니. 하얀 접시가 쟁그랑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역의 어머니가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응급실 앞 형광등이 피곤하게 깜빡였다. 지역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벽에 기대 있었다. 한 손은 떨리는 걸 감추려는 듯 주머니에 깊게 찔러 넣은 상태. 조금 떨어진 의자에 다림과 선우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 깨는 준이까지 앉아 있었다. 하영은 따로 전화통화를 끝내고 돌아와 멀찍이 앉아 네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림씨.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 다림의 어깨가 툭 떨어지듯 움찔했다. 잠깐 나랑 얘기할래요?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림의 손을 봤다. 그녀의 손이 너무 세게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 구겨지다시피 하고 있었다. 다리마. 괜찮아, 선우야. 금방 올게. 억지 미소를 남기고 다림은 지역을 따라 복도 끝쪽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비상계단 사람 없는 층. 낡은 형광등 아래 두 사람만 남았다. 철제 난간에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언제부터였어요? 지역이 먼저 물었다. 뭐가요? 내가 모르게 만든 진실. 내가 혼자 죄책감에 미쳐 돌아갈 때 당신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벼처럼 날카로웠다. 다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걸 아는 사람의 표정.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살고 싶어서였어요.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엄마 쓰러지고 집 넘어가게 생기고 공무원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유부녀라고 애 있다고 거짓말하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길래. 그녀는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팀장님이 우리 팀장님인 줄 알고 입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주에서 만난 사람하고 회사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지역의 눈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래요. 그래서 유부녀 연기 남편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네. 정규직 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다림의 눈동자에 미세하게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고였다. 하다 보니까 팀장님이 보여서요. 같이 회의하고 같이 욕먹고 같이 야근하고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팀장님이 나를 완전히 싫어하게 될까봐. 잠시 아주 길게 이어지는 침묵. 지역은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다가 다시 그녀를 내려다봤다. 내가 왜 그렇게 유부녀라는 사실에 집착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때문이죠.
다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이 말했었잖아요. 엄마를 평생 괴롭힌 사람, 아버지의 불륜. 그거 보면서 자랐다고. 지역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 기억은 누구에게 쉽게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그 기억 덧나게 할까봐. 팀장님 상처에 내가 소금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도망만 치고 거짓말은 계속 커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팀장님. 그 말에 지역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사과는 내가 들을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왜요? 나는 당신이 남의 아내인데도 자꾸 좋아했으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알고 보니 나만 죄인이 아니었네. 당신도 나한테 거짓말을 잔뜩 안겨준 가해자였고. 다림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를 더 미워하시겠죠. 그래도 이 말만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림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 보이는 얼굴. 저 팀장님 진짜 좋아해요. 처음에 거짓말로 들어온 회사였고, 처음엔 생존하려고 버티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그냥 팀장님 옆에서 일하고 웃는 게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이에요. 거짓말도 도망친 것도 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거짓 아니에요. 비상구 창문 너머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굽이치며 내려갔다. 지역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다림의 눈이 커졌다. 책임이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고, 당신이 진짜 가족처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선우 씨랑 준이잖아요. 둘 사이에서 또 도망치지 않고 버틸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때 병원 복도 끝, 자판기 앞, 하영은 캔커피를 하나 뽑아 옆에 서 있는 선우에게 내밀었다. 받아요. 싱글데디 카페인 충전. 감사합니다. 선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캔을 받았다. 잠시 둘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먼저 깨트린 건 역시 하영이었다. 저 선우 씨한테 할 말 있어요. 네, 지역 오빠도 두 사람 부부 아닌 거 알고 있던데요. 선우의 손이 멈췄다. 방금 전 약혼식장에서 준이가 다림이 고모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요. 오빠도 들었겠죠. 오빠 귀 되게 좋거든요. 자조 섞인 농담 뒤에 진짜 말이 따라왔다. 선우 씨. 네, 이제 진짜로 선택해야 하는 사람 선우 씨예요. 다림 씨 옆에 설 건지, 뒤에서 지켜만 볼 건지. 그녀는 환하게 웃으려다가 살짝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이제 좀 사서 고생하는 짓은 그만하려고요. 싱글데디 좋아하는 이상한 공주님 말고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옆에 서보고 싶어서. 선우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캔을 꼭 쥐었다. 하영의 눈동자가 단단해졌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선우 씨도 도망치지 말아요. 알았죠? 그날 밤 늦게 비가 꽤 굵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줄기가 노란 선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지역의 집 앞.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다림은 이미 머리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봉투 하나. 안에는 급히 사온 따뜻한 죽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문 두드리고 그냥 편지만 두고 나올까?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먼저 열렸다. 뭐해요, 여기서? 지역이었다. 편하게 입은 티셔츠에 아직 풀지 못한 표정. 팀장님 퇴근 아니 집에 계시네요. 이 시간에 병원 아니고 회사 아니면 집이지. 비 맞고 있는 사람은 고다림 씨가 유일하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우산을 하나 내밀었다. 들어와요. 아니요. 그냥 이것만 전달하려고 왔어요. 어머님 아직 의식 없으시죠? 혹시나 밤에라도 집에 들르실까봐. 다림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어머님 깨어나시면 드리려고 죽 사왔어요. 그리고 편지도 조금. 삐에 젖어 구겨진 봉투.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우스울 만큼 작고 초라해 보였다. 지역은 봉투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받았다. 오늘 비 많이 와요. 네, 그럼 그냥 비 맞으면서 갈 거예요? 우산 없어서요. 그 말에 지역이 피식 웃었다. 거짓말은 참 잘하면서 준비성은 왜 이렇게 없어요? 그는 우산을 펼쳐 다림 머리 위로 올렸다. 저 팀장님. 네, 오늘 계단에서 말한 거 다시 한 번만 말할게요. 빗소리가 더 커졌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그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들렸다. 저 진짜로 도망 안 칠게요. 거짓말도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팀장님이 싫다고 밀어내면 그때는 그때 가서 포기할게요. 그 전까지는 팀장님 옆에 서보고 싶어요. 당당하게.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다. 비가 우산 끝에서 똑똑 떨어졌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한 발자국. 손을 뻗으면 진짜로 모든 게 바뀔 것 같은 거리. 고다림 씨. 네, 지금 그 말 나만 들은 거죠? 그렇죠. 이 시간 이 민폐스러운 고백. 세상에서 팀장님만 듣고 있어요. 좋아요. 그는 아주 천천히 그녀 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 그럼 나도 오늘은
조금 이기적으로 굴어도 되겠네. 다림에 숨이 걸렸다. 어떡해요. 당신이 지금 한 말. 내가 믿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지역의 손이 다림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번호. 둘 사이의 공기가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받으셔야죠. 다림이 먼저 말했다. 지역은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네, 공지역입니다. 짧은 대화 끝에 그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어머니 의식 돌아오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눈가가 금세 붉어지는 다림을 보며 지역은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내일 병원에서 또 봐요. 그때까지 도망치지 말고. 네? 오늘 한 말. 내일도 똑같이 말할 수 있으면 그때 대답해 줄게요. 다음날 응급실 복도. 하얀 벽과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간. 지역은 어머니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문턱을 끝까지 바라보고 서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 뒤에서 조심스레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다림이었다. 팀장님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더 낮게 떨렸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역이 짧게 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도 지역의 숨이 흔들리고 있었다. 3개월 전 당시 병원 복도는 저녁. 햇살이 옆 창문으로 들어와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떠돌고 어딘가에서 TV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다림의 엄마 고지은 씨는 반창고가 잔뜩 붙은 팔을 조심스레 감싸 안고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다림이 사온 귤을 하나 까서 먹으려는 순간 반대편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휘청거리며 나왔다. 어머, 그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링거대를 놓치며 균형을 잃었다. 지은 씨는 놀라서 재빨리 몸을 기울였다. 괜찮으세요? 여기 제 손 잡으세요. 그녀는 한 손으로 여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링거대를 부여잡으며 넘어지는 걸 가까스로 막았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작게 말했다. 죄송해요. 약이 바뀌어서 그런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죄송은요. 다치면 더 큰일이죠. 잠시만요. 벽에 기대세요. 제가 호흡부터 같이 해드릴게요. 지은 씨는 마치 간호사처럼 그녀의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저는 숨 크게 쉬어보세요. 그렇죠. 이럴 땐 억지로 버티지 말고 내가 오늘만 좀 약하겠다 하고 쉬어줘야 해요. 여자의 떨리던 숨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감사해요. 여자는 눈을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순간 멈췄다. 어머님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 느낌인데. 지은 씨는 웃었다. 병동에 오래 있으면 다 익숙해져요. 저도 이 병원 오래 출입했거든요. 그녀의 밝은 웃음에 여자의 굳은 표정이 눈에 띄게 풀렸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 처음 봐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아프기 바쁜데. 아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지은 씨가 파스 냄새 묻은 손을 털며 말했다. 우리도 누군가한테서 따뜻함 받아야 살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그게 제 복이죠. 여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불쑥 말했다. 혹시 따님 있으세요? 있죠. 예쁜 딸 하나요. 걱정 많이 하는 딸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여자가 힘겹지만 부드럽게 웃었다. 따님이 참 좋은 분이겠네요. 어머님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아유, 칭찬을 이렇게나. 지은 씨가 손사래를 쳤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러다 문득 여자가 배를 살짝 움켜쥐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딸은 없지만 멋있는 아들이 있어요. 갑자기 보고 싶네요. 지은 씨는 그 말에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 마음 잘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냥 조용히 웃었다. 마치 처음 본 사람인데도 오래전부터 마음을 나눈 사이처럼. 그 순간 간호사가 달려와 말했다. 어머님, 병실로 들어오셔야 해요. 약 시간입니다. 지은 씨는 여자의 팔을 가볍게 토닥였다.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 있으니 힘들면 언제든 말 걸어요. 여자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이켜보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덜 외롭네요. 별 말씀을요. 우리 힘든 사람끼리 도우면서 살아요. 그 따뜻한 말이 조용한 병동을 가득 채웠다. 지역의 엄마가 옛 추억을 회상하던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다림아. 짙은 겨울색 패딩을 입은 선우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에서 졸린 눈을 비비는 준이도 따라왔다. 다림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우야. 선우는 지역과 다림 둘 사이의 거리부터 확인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히. 추워.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감기 걸려. 그는 다림의 어깨에 패딩을 걸쳐주려다 지역의 시선을 느끼고 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걸쳐줬다. 넌 늘 이렇게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지역의 손이 움켜쥐어졌다.
아무 말 없이도 선우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내 옆이다. 두 남자의 첫 충돌. 지혁이 낮게 말했다. 김선우 씨. 네, 공 팀장님. 저 사람. 지금 나랑 얘기 중이었습니다. 선우의 눈이 아주 천천히 가늘어졌다. 그래 보여서요. 그만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 얘기 선우가 그대로 받아쳤다. 다림이가 혼자서 감당할 만큼 충분히 했잖아요. 다림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선우야, 그건. 너 오늘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선우가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내가 본 것만 3번이야. 지금 이 상황 너한테 너무 가혹해. 지혁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겁니까? 지금은 다리미를 쉬게 해주세요.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죠. 선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요, 공 팀장님. 제가 20살부터 지켜온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누구보다 이 아이 아픈 거 오래 봐왔거든요. 그 말에 다림의 눈이 흔들렸다. 선우야, 그만해. 지혁의 턱이 굳어졌다. 지금 그걸 경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경쟁이면 어때요? 선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감정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저도 다림이 좋아합니다. 단순히 착해서 돕는 거 아닙니다. 오래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혁의 시선이 깊게 내려앉았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밀릴 것 같습니까? 밀리는 게 아니라. 선우가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다림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문제죠. 다림이 숨을 멈췄다. 지혁도 선우도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세 사람의 거리. 그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그때 준이의 한마디. 준이가 손을 꼭 쥐고 다림 쪽으로 다가왔다. 다림이 고모. 그 작은 목소리가 두 남자의 팽팽한 경쟁심을 놀랍도록 단번에 꿰뚫었다. 다림이 살짝 웃으며 무릎을 굽혔다. 준아. 준이의 작은 손이 다림의 손을 잡았다. 고모. 아까 울었어? 다림의 눈이 금방이라도 젖을 것처럼 떨렸다. 응. 조금. 준이가 다림의 손등을 슥 문질러줬다. 괜찮아. 우리 고모는 착하니까. 그 말은 지혁의 가슴에도 선우의 가슴에도 다르게 꽂혔다. 선우는 그래, 이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지혁은 그래서 내가 미쳐버린 거다 라고 생각했다. 결말로 이어지는 감정의 갈림길. 잠시 후 호출음이 울렸다. 공지혁 보호자분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지혁이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뒤에서 다림이 소리를 낮게 말했다. 팀장님. 그가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은 채. 왜요? 선우 말. 그거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어요. 지혁의 손이 멈췄다. 선우는 절 오래 지켜왔고 팀장님은 저한테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 못해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게요. 진실은 다 말했고 이제부터는 정면으로 마주할게요. 지혁은 천천히 뒤를 돌아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 속의 감정은 화도 슬픔도 욕망도 아닌 아주 깊은 안도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좋아요. 그가 낮게 말했다. 도망치지 말아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라면 나도 내 감정 이제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전면전 같은 고백. 선우가 그 두 사람 사이를 바라봤다. 표정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세 사람의 갈림길은 그렇게 깊어졌다.